네, 수학2 기출문제 사전문항 해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볼게요. 자,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부정정분 형태로 나타내 있고요. 자, fx, gx를 미분한 게 4x 제곱 세제곱 플러스 2x이다.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g1의 값을 구하려면 gx의 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 자, 부정정분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fx를 일단 양변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프라임 x는 xg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fx와 gx 빼기 gx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4x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식을 자 보면 요 f 프라임 x가 xgx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fx 자리에다가 xgx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xgx는 자, g 프라임 x를 뺀 게 4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조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다항함수란 말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차수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라고 하셨죠. 자, 그랬으면 요 gx 그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gx와 g 프라임 x 자, 이게 상수부터 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g 프라임 x가 뭐 상수라고 해볼게요. 상수. 그럼 이거는 1차가 되겠죠. gx는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식이 되기 때문에 3차식이 된다는 거에 모순이 생기겠죠. 그러면 상수는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 g 프라임 x가 1차가 되면 gx는 2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3차가 가능하네요. 일단 1차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이상 g 프라임 x가 2차가 되면 gx는 3차가 되고 전체적인 식이 4차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겠죠. 결과적으로 g 프라임 x는 1차, gx는 2차가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gx가 잘 보세요. gx가 2차인데 여기 3차항의 개수가 4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4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 gx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4가 돼서 x 곱해서 3차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gx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gx는 2차항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4x 제곱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놓으시면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g 프라임 x도 한번 구해볼까요? g 프라임 x는 어떻게 있습니까? 미분을 때리면 8x 플러스 a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xgx 마이너스 g 프라임 x를 구체적인 다항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gx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g 프라임 x인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a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좀 간단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세제곱 ax 제곱 자, 1차항은 묶어볼게요. b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a다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4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자, 그럼 개수 비교해볼까요? 개수.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2차항의 개수 a는 0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a는 0인 거 확정이고요. 자, 1차항 볼까요? 1차항이 지금 b-8이 2가 돼야 되니까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10이 되겠다. 그쵸? 그럼 따라서 gx의 식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4x 제곱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G1의 값은 14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그냥 함수를 주어졌는지 아니면 다항함수가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구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닫힌 구간 0,8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0부터 4까지는 요 2차 함수를 따라가고요. 4부터 8까지는 직선을 따라간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이때 실수 A가 있는데 0부터 4까지 해당하는 요 사이에 있는 숫자 A입니다. 실수 A. 요 정적분의 값 A부터 A 플러스 4의 정적분의 값 fx dx의 최소값이 P분의 Q이다. 자, P분의 Q이다. 자, 그럼 알겠지만 0부터 8까지 닫힌 구간에서 봤을 때 요 fx의 지금 함수값이 다 양수죠. 0 이상인 값이기 때문에 요 정적분의 값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넓이와 같은 거죠. x축과 요 fx로 이루어진. 그쵸? 자, 그러면 이해가셨나요? 요 A가 예를 들자면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넓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적분의 값이 되겠네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요 A 값이 0부터 4까지 슥 움직이면서 요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적분에서 감소하다가 어느 한 점에서 최소를 찍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한번 이걸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 그죠? 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a의 값에 따라서 위끝과 아래끝에 지금 a가 있잖아요. a의 값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GA라고 하자 이거죠. a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가 되게 하는 요 A 값을 먼저 구하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GA에 대해서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미분을 때려야 되겠죠. 미분 A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G'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FA 플러스 4 마이너스 FA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자, 왜냐면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게 가되는지. 자, 일단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4 fx dx는 정적분의 정의에서 라지 fa 플러스 4 마이너스 라지 f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거죠. 미분 때리면 자, 이것을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f 프라임 a 플러스 4 마이너스 f 프라임 a잖아요. 다시 말하면 f a 플러스 4 마이너스 f a가 되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F의 A 플러스 4는 뭐냐면요. 자, A 플러스 4가 어디에 있습니까? 4부터 8까지에 있는. 자, 잘 보세요. 요 A 플러스 4가 4부터 8까지에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직선 따라가죠. 직선을 따라간다고요. 직선이 뭐예요? x-4죠. x-4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a가 되겠네요. 그죠? x-4에다가 여기다 a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는 a가 되겠고요. 자, FA라는 것은 뭐냐면, 자, A가 어디 있습니까? 0부터 4까지 있으니까 어디예요? FX 중에서 요 이차함수 일부이기 때문에 요 식을 따라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빼줘야겠죠.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A에 A-4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A제곱 마이너스 3A고요.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도함수 0이 되게 하는 A값 찾아보면요, 따라서 A는 뭐예요? 0 또는 3이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자, GA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A가 0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언제? A가 3일 때 최소를 갖는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최소값을 A가 3이 될 때 간다고 했으니까요. 자, 옆으로 갈게요. 네. 그럼 따라서 우리는 G3, 다시 말하면 A가 3일 때죠. 3일 때니까 3부터 7까지가 되겠죠. A가 3일 때, 그죠? 그때 fx dx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A가 3이고요. 여기가 A 플러스가 7일 때예요. 그렇죠? 이때 넓이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3부터 4까지는 요 fx dx인데 이렇게 되고요. 4부터 7까지 요 fx dx라고 놓자 그죠. 자, 그런데 3부터 4까지는 어디의 일부입니까? 2차 함수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라고 그냥 전개를 할게요. 요 2차 함수의 일부를 따라가고요. 자, 4부터 7까지는 직선인데, 자, 이거는 넓이니까요. 선생님 빠르게 볼게요. 자, 이 길이가 3이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요 길이도 3이겠네요. 기울기가 1이니까. 그쵸? 그럼 3, 3, 9 여기 2분의 1 하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빠르게 계산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됐죠? 4, 3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빠르게 계산을 하면요, 이 값이 3분의 5가 나옵니다. 3분의 5 앞에 있는 3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9. 자, 계산해 주시면 6분의 37이 나온다 이거죠. 6분의 37. 자, 그럼 따라 정리하자면,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여기다 쓸까요? 자,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43이 된다. 이렇게 문제 7번에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때
0부터 3까지 fx dx 정적분의 값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4m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건 한번 보자, 그죠? 자, 일단 f0이 0이다. f0이 0이다. 어딜 지난다는 거예요? fx가 3차고요. 원점을 지나겠네요. 원점을 지난다. 아니면 또 뭐가 될 거야? 네, 상수항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e-x와 f'(e+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f'x라는 것은 fx 3차 함수가 몇 차 함수였습니까?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2차 함수인데 자, e-x랑 e+x의 함수값이 같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함수는 x는 2라는 이 축의 대칭이라는 거죠. 대칭. 그쵸? 야, 그럼 2차 함수가 축이 뭡니까? 아, 꼭지점의 x좌표 x좌표가 2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이 -3 이상이다 이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최소값이 있는데 이게 항상 -3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일단 fx는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f'x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자, f'x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f'x가 2차 함수잖아요. 근데 아래로 불러오겠죠. 양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게 y는 f'x입니다. 그런데 요 2차 함수인 요 도함수가 어디의 대칭? x는 2의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꼭지점의 좌표를 편의상 2,k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fx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그의 도함수인 f'x의 최고차 계수는 미분을 때렸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 도함수의 식은 f'x는 최고차 계수가 3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x-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k는 -3보다는 항상 같거나 커야 되겠죠. 다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f'x를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f'x는 어떻게 돼요? x제곱이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4x니까 -12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를 통해서 요 원래함수 3참수 해보자 이거죠. 적분을 하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나옵니까? 6x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kx. 자, 원래는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자,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0은 0. 다시 말하면 상수항 0 없으니까 요 c는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쓸게요. 왜냐하면 f0은 0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0부터 3까지 정적분 값 구해야겠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k x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에 적분을 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2 플러스 k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좀 계산하기 좀 편하겠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4분의 81 마이너스 54,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9인데
6이니까 2분의 6, 9, 54 플러스 54 플러스 2분의 9K 이렇게 됐네요. 그쵸? 자, 다행스럽게도 54, 54가 지워지니까 요 식이 2분의 9K 플러스 4분의 81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K가 마이너스 3일 때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값은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일 때보다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27 플러스 4분의 81인데 4분의 54니까 2분의 27인가요? 그렇죠? 4분의 27 4분의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27이 최소값 m이 되겠죠. 그럼 요 문제에서 원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4m인가요? 4m의 값은 27이다.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27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자, 8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을 보시면 자, 실수 A와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실수 A와 이때 gx가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된 요 함수가 된다 이거죠.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기출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죠. 요 gx의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x값들 중에서 좌에서 우로 변할 때 부호가 미분계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극값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gx를 미분을 하는 게 우선이겠는데, 자, gx가 잘 보시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적분 변수가 뭡니까? t입니다. t에 대한 요 적분 변수를 봤을 때 요 p 적분 함수, 요게 t에 관한 함수가 될 텐데 t 이외의 문자 x라는 것은 상수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주어진 요 gx를 조금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ft의 4제곱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식을 인테그랄을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부터 x까지 조금 fx 상수 취급한다 했죠? 그러면 fx 밖으로 뺄게요. f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번에는 ft의 몇 제곱이 되버립니까? 5제곱 dt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 상태에서 자, gx를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g 프라임 x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곱의 미분법 쓸게요. 자, 그러면 fx 인테그랄 x a부터 x까지 이걸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 자, 그 다음에 뒷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의 4제곱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fx의 5제곱이 되고요. 자, 뒤에 있는 거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x의 5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이제 지워지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f 프라임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x 값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 g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0이 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f 프라임 x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야겠죠. 자, 근데 fx가 뭡니까? 3x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45x 플러스 3이잖아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제곱, 그죠?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0이 되게 하는 x 찾자 이거죠. 자,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니까 x는 뭐예요? 3하고 5에서 0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지금 3하고 5가 극값이 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좀 이상하다겠죠? 극점이 될 수 있는 x좌표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요것도 x에 대한 함수라겠죠. 정적분으로 표시된, 그죠? 요 값이 0이 될 수 있는 a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x에다가 a를 넣으면 당연히 정적분의 값이 0이 나온다는 걸 알겠으니까 확실히 x는 a가 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가 a가 아닌 값에서도 0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요 함수를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잠깐 떼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fx가 3차잖아요. 그럼 ft의 4제곱은 뭐예요? 12차가 되겠죠. 12차.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리트가 하나 있죠. 요 차수를 보세요. 4제곱입니다. 4제곱. fx의 함수값이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한 거예요? 4제곱을 했으면 무조건 다 뭐예요? 함수값이 0 이상이 나오겠죠. 짝수제곱 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ft의 4제곱을 한번 그냥 자 이렇게 딱 해볼게요. 그러면 ft의 4제곱은 12차 함수가 되겠지만,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있다고 다 쳐봐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이게 y는 ft의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이 뭐예요? 땅땅땅땅땅 a가 있고요. a부터 x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변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요거의 뭐예요? 넓이죠. 그럼 x가 뭐보다 a보다 크면 당연히 넓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적분의 값은요. 이거 플러스 돼요. 플러스. 그쵸? 근데 반대로 x가 만약에 a보다 작은 어떤 수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부터 x까지의 넓이는 양수지만 위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맞죠? x부터 a까지 양수인 거지 뒤집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걸 말하는 것은 요 값이 양수긴 하지만, 자, 잘 보세요. x가
x가 a보다 작으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돼요. 요 a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요 정적분의 값이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라는 것은 x가 a가 됐을 때 유일하게 0이 나오고 x값이 a보다 커지면 계속 증가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음수인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이해가셨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래프로 그린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a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무슨 함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이 말은 0이 되게 하는 값이 a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값은 x는 a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만약에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아니고 제곱 그다음에 6제곱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홀수차 곱이다, 거듭제곱이다, 그러면 x가 a 이외의 점에서도 반드시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짝수차 제곱이다 다행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쌤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만약에 요 f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요 이렇게 했을 때 3이고요, 4예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0이 되게 하는 게 2라고 2라는 건 극값을 2개 간다는 거죠. 그쵸? gx도 극값을 몇 개 간다는 거예요. 3하고 4, 2개를 갖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도함수가 예를 들자면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이렇게 된대요. 0이 되게 한대요. 그럼 극값을 몇 개 가질까요? 극값은 몇 개 가져요? 극값은 몇 개? 이렇게 4개를 가져요. 1, 2, 3, 4.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값이 2다 이렇게 될게요. 이때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극값을 이런 식으로 1, 2, 4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극값을 몇 개 가져요? 2개밖에 못 갔죠. 보셨나요? 자, 쌤이 좀 다항함수로 넣어서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쉬울 텐데, 자, 0이 되게 하는 x값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근 아니면 4중근 아니면 6중근 해버리면요,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긴 하지만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극값이 아니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0이 되게 하는 값이 곱해지면, 특히 짝수차 중근이 돼버리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대로 외우지 않고 직접 그려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G'X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3하고 5하고 X는 A 3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A 값이 3, 5 이외에 뭐 다른 값이다. 그러면 요 정적분으로 표시된 요 함수가 요 뒤에 있는 함수가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3, 5, 뭐 이런 식으로 A 이런 식으로 그 값이 3개가 돼 버리는 거죠. 3개가.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자, 편의상 선생님이 fx를 그어 볼게요. 자, f'x가 여기가 3하고 5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첫 번째 A가 3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요 G'X는 어떻게 돼요? G'X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이거죠. 아이고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돼서 3이 되고 여기가 5가 된다 이거죠. 얘가 3이면 그러면 그 값 몇 개? 하나 같겠죠.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로 A가 5가 된다. A가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다 이거죠. 얘가 3이고 얘가 5. 그러면 그 값이 3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하나만 갖게 하는 A 값으로 적당한 것은 뭐냐면 A는 3 또는 5가 되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은 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 자, 나중에 15번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을 보시면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f0은 0이고요. f1은 1이고요. 0부터 1까지 fx dx는 6분의 1이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fx가 있는데 이 gx가 새롭게 정의가 된대요. gx가. 자, 그러면 gx는 뭐냐면요. 봐봐. 0부터 1까지는 기존의 fx예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적당히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fx를 변형한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대칭 이동과 도형 이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뭐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대칭 이동이 먼저 우선하는 게 좀 편했습니다. 보기 좀 좋아요. 그러면 먼저 f-f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이너스 f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엇을 한 거예요? 여기 어디에 대칭한 거예요? x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가 그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1랑 gx랑 같다. 자, 이것은 뭐예요? 주기 함수라는 거죠. 주기가 인지는 몰랐는데 가 조건에 의해서 최소로 반복되는 단위가 2라는 걸 알게 되겠죠. 주기 2인 거 확인.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문제 10번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자, 그냥 편의상 우리는 그냥 fx가 0 이상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냥 뭐 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이걸 만족하는 모든 fx에서 답이 하나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 시켜서 0 이상인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네요. 조금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x, 여기가 뭐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1, 2, 자,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f가 잘 보시면요, f0은 0이고요 f1은 1이에요. 그러면 f0은 0이고 f1은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잖아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잖아요. 그쵸? 1인데 0부터 1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의 값이 6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를 대각선 연결한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더 작아야 되니까 그냥 편의상 fx를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자 이거죠.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함수값이, 자,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0부터 1까지.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그려지겠냐 이거죠. 그쵸?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가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넓이가 6분의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요? 6분의 5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이었으니까 1에서 6분의 1을 뺀 요 부분이 6분의 5잖아요. 그쵸? 요 넓이가 6분의 5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 넓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예요? 2까지인가요? 2까지 gx dx의 값은,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요 넓이를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더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더하기 6분의 5 해서 6분의 17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6분의 17이 답이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랑 같고요. g-s랑 gx랑 같대요.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된 요 hx는 fx와 gx를 곱한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이 10일 때 h3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자 f는요 f-x랑 -fx랑 같다.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했죠? 기함수. 그 다음에 g라는 것은요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의 정의죠 저게. 그 다음에 요 h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h라는 것은 요 fx, gx 기함수랑 우함수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h'x 등장하죠. h'x는 이걸 미분한 거니까 기함수 미분하면 자 우함수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예요? 우함수라고 했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함수를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가 된다고 했고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네, 우함수가 된다고 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해보자 이죠. -3부터 3까지. 자 편의상 요 x 플러스 5 h 프라임 x dx.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같아요? 아래 끝과 위 끝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자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좀 간단히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h 프라임 x가 지금 우함수라고 했죠. 근데 x 플러스 1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요? 자 정계를 시켜서 분배를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3부터 3까지 x h 프라임 x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자 5는 앞으로 빼고요. 인테그랄 -3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가 된다. 자 가겠습니다. h 프라임 x 우함수죠. x 홀수차항이니까 기함수죠. 곱하면 뭐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3부터 3까지 요 값이 뭐가 된다고요? 네 0으로 날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h 프라임 x가 뭡니까? 우함수기 때문에 요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자 여기다가 0으로 쓰고요. 3으로 쓰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10 하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 dx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10 하고요. h3 마이너스 h 0이잖아요. 자 그러면 h가 보시면 기함수죠. 기함수의 아주 특징이 원점을 지나다니까 h0은 0인 건 당연하겠죠. 요게 0이 된다고요.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h3이 되고요. 이 값이 최종적으로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h3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간단하게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